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이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증시도 비트코인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곤 있는데 자본시장 안팎을 감싸고 있는 여러 악재들에 대한 우려 역시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뉴욕 증시는 최근 폭락세를 이어갔던 지역은행들이 폭등을 해주면서 분위기를 반전시켰습니다. 여기에 호실적을 발표한 애플을 포함해서 기술주들까지 급등세를 보이며 모처럼 3대 지수 모두 의미 있는 수준의 반등을 확인했습니다.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변동성 지수 빅스 역시 심리적인 저항선인 20을 돌파한 지 하루 만에 17로 떨어지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완화된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몇 차례 짚어봤었던 미국 상업 부동산 위기는 시간이 갈수록 상황이 간단치 않다,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걸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현지 언론들이 집중 조명을 하면서 어쩌면 은행 위기 이후에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강력한 한방으로 시장을 또다시 때릴 수 있다라는 우려를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실 오피스 비율이 2000년 이후 최고치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간단치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의미 있는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3만 달러 리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추가 하락보다는 추가 반등할 가능성 좀 더 높아진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는데 오버헤드 저항 라인인 32,400달러를 뚫어낼 경우에 4만 달러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밈코인 하나가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주인공은 밈코인, 이 개구리 밈코인 페페 일주일 동안 896% 폭등을 확인했습니다. 밈코인 자체의 폭등 상황으로도 바라볼 수 있지만 시장 전반의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있다는 점, 여기에 달러 패권에 대한 조롱의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은 멤버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별다른 혜택을 제공해드리지 못할 때부터 채널 후원 성격으로 가입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멤버십 라이브나 멤버십 채팅 공간 참여를 위해서 가입해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채널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을 바라시는 분들께는 멤버십 가입을 통한 채널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멤버십 라이브와 멤버십 채팅 공간에 대한 반응이 만족스럽다라고 느껴지는 수준인데 특히 크립토 초보 분들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서로 멘탈 케어를 하면서 나름의 관점과 정보를 공유한다라는 측면에서 이슈 정리보다는 더 큰 의미를 찾을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전반적인 상황이 종합적인 시너지를 내면서 3대 지수를 모두 끌어올렸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파산 이후에 지역은행들 주가가 줄줄이 폭락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압박했지만 다음 타자로 지목됐던 팩웨스트가 82% 폭등을 하면서 안정감을 주입시켰습니다. 지역은행들로 구성된 상장지수 펀드 ETF도 6% 넘는 급등세를 확인하며 분위기 전환을 주도했습니다. 여기에 기술주들까지도 함께 들썩여주면서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확인한 애플이 4% 넘는 급등을 확인했는데 무엇보다 애플의 인도 매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이 낙관적인 기대감을 더 키우면서 주가를 밀어올렸습니다. 여기에 테슬라도 5.5% 급등, 리비안도 3.55% 급등하는 등 일부 기술주들이 랠리를 벌여주면서 시너지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최근의 은행 위기 상황은 은행의 이슈가 아니라 글로벌 이슈라고 진단한 레이 달리오의 설명도 눈에 띕니다. 이 양반은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모든 종류의 금융 주체들, 연금 펀드, 보험사 등 전 세계에 걸친 글로벌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이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미국 국채 가치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 미국 정부의 부채는 매입한 사람들에게는 자산이다. 미국 국채 가격이 하락하면서 대규모로 미국 국채를 매입한 모든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또 미국 국채 가격 왜 하락했냐 이걸 생각해보면 연준의 고강도 금리 인상이 자리하고 있고 결국 지금의 이 모든 문제는 빌어먹을 미국 연준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 빌어먹을 미국 달러 패권이 세상을 지금 이렇게나 어지럽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도 정리가 가능합니다.
고강도 금리 인상으로 인한 국채 가격 하락, 여기에 몰빵 투자를 했던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 이로 인해 촉발된 금융 시스템 위기, 이런 논리적인 순서로 생각을 하면 좀 더 명확하게 지금의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은행 위기가 일단은 안정세를 보이곤 있지만 또 하나의 위기가 대기하고 있다는 점이 데이터로 확인되고 있다는 것은 우려사항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상황이 꽤나 심각해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 여러 미국 현지 언론들이 집중 조명을 하면서 글로벌 주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22층짜리 건물이 2019년에 3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천억 원 정도로 시세가 형성됐었는데 최근 매물로 나왔고 6천만 달러 수준으로 입찰이 마감될 거라는 점을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겨우 4년 만에 오피스 빌딩의 가치가 80% 폭락한 겁니다. 문제는 이게 특정 도시의 특정 건물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전반의 문제라는 건데 주요 대도시 오피스 빌딩의 공실률이 20% 이상이라는 것은 진작에 확인됐던 부분이고 이걸 미국 전체로 확대했을 때 오피스 공실률이 12.9%, 2000년 집계 시작 이후 최고치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피스 빌딩 공실률이 커질 경우에 그 타격은 곧장 은행 충격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트래프 데이터를 보면 지난해 말 상업용 부동산 대출 규모는 5조 6천억 달러, 이 가운데 은행 비중이 50.6%, 그 중에 중소은행이 67.3%로 나타났습니다. 절반이 은행인데 이 중 절반 이상이 중소형 은행이라는 것, 근데 내년까지 도래하는 대출 만기 규모가 1조 달러를 넘는다라는 것,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공실률 악화 상황이 이어져서 대출 상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경우에 이런 상황에서 만기 도래 때 최근에 고금리 상황이 반영된다라면 대출받은 사람은 이자 부담이 커지고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면 대출 여력이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심각한 상황은 이겁니다. 최근 은행 위기로 인해서 은행들이 대출 자체를 더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있고 만약 대출을 줄이거나 안 해줄 경우에는 오피스 빌딩의 강제 매각 또는 가치 급락, 이건 돈을 빌려줬던 은행에 고스란히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도 있고 그렇게 은행 몇 개 또 무너질 경우에 상업용 부동산 침체에 은행 파산 이슈에 여기에 경기 침체 이슈까지 아주 그냥 난리개판 5분 전 상황이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업용 부동산 이슈가 우려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오피스 빌딩을 제외한 나머지 상업용 부동산 지표는 여전히 견고하기 때문에 이 위기가 현실화되더라도 상업용 부동산 시장 전체로 퍼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이런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행 위기라는 게 경제 전반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우려점이지만 공교롭게도 비트코인으로 관점을 한정하면 우리 같은 투자자들에게는 나름의 호재성 성격이 된다는 것도 우리는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3만 달러 돌파 테스트에 나선 모습을 보이면서 나름의 반등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이대로 주요 저항 라인을 뚫고 4만 달러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빠진 60을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살짝 빠지긴 했는데 여전히 48%대 중반에서 자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지금 비트코인은 일간 차트를 기준으로 대칭 삼각 패턴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게 저항을 뚫어내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가격이 삼각형 상단 저항을 뚫어내면 32,4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고 이 위로 끌어올리는 게 성공할 경우에는 4만 달러에 도달할 수도 있다. 반면 삼각형 아래에서 종가가 형성될 경우에는 25,250달러까지 후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비트코인의 흐름도 흐름인데 듣보자 밈코인이 시장의 분위기를 전환시키고 있다라는 점 주목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인공은 개구리 밈코인 페페입니다. 이게 말 그대로 밈코인인데 하루에 100%씩 막 폭등을 하더니 일시적으로 시총 15억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고 시총 랭킹도 40위권으로 올라섰습니다. 코인데스크는 페페 토큰에 소액 투자를 했다가 100만 장자 반열에 오른 한 투자자 사연을 보도하기도 했는데 익명의 투자자가 3주 전에 단돈 263달러를 투자했고 이후에 페페는 폭등했고 그래서
투자금 대비 500만%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미 일부를 매도해서 380만 달러를 익절했고 지금도 900만 달러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마이클 반데포페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28,900달러 지지를 잘 받아주고 있다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페페코인이 15억 달러 시총 돌파를 했다라는 점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지금 크립토 시총 전체 상황을 바라봤을 때 어쩌다 보니까 이 개구리 밈코인이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비트코인닷컴이 종합적인 분석 기사를 올렸는데 단 7일 동안 896% 급등하면서 시장에서 세 번째로 큰 밈 토큰이 됐다. 다시 말해서 시총 9위 도치, 16위 시바이누에 이어서 세 번째 사이즈의 밈코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글로벌 24시간 거래량 측면에서도 테더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에 이어서 6위를 기록할 정도로 나름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글로벌 거래소들보다 탈중앙화 거래소 유니스왑에서 거래량이 어마어마하다라는 점, 여기에다 상위 10개 주소가 전체 공급량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가장 많은 페페를 보유한 상위 100개 주소는 전체 공급량의 42%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도 함께 설명을 했습니다. 밈코인인데 중앙화 이슈까지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같은 밈코인의 폭등 상황은 일단 시장 전체 분위기 전환을 이끌어내고 있다라는 점, 여기서 더 나아가서 달러 패권에 대한 새로운 조롱 양상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인플레이션을 통한 가치 하락을 보여주는 것이 피아트 머니이고 피아트 머니 중에서도 기축 통화가 미국 달러인데 피아트 머니는 날이 가면 갈수록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반면 이런 희한한 개구리 밈코인은 상상 이상의 가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 어쩌면 지금 이 밈코인의 시세를 이끌고 있는 글로벌리스트들은 달러에 대한 조롱까지도 염두에 두고 이런 희한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개코인이 지배하던 밈코인 시장에 개구리 새끼 한 마리가 제대로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현실이 된 모습입니다. 물론 이게 폭등 상황이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이러다 상상 이상의 폭락으로 이어지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이라도 한번 들어가 볼까 이런 접근은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테라 루나 사태의 주범 권도형이 과연 어디서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게 될까? 이게 또 최근 나름 관심사였는데 이번에는 서울 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장이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를 하면서 권도형 신병 확보 의지, 욕심을 확실하게 드러냈습니다. 테라 사태 관련 대부분의 증거와 핵심 공범은 모두 한국에 있다라는 점에서 한국으로 송환해서 수사하는 게 정의를 구현하는 최선의 방안이다. 만약 한국에서 기소돼 유죄를 인정받으면 한국 금융범죄 역사상 최장기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큰데 최소 형량은 40년 이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멘트를 날려줬습니다. 미국에서 기소되면 100년 이상이 확실하다라고 하던데 참 이런 거 바라보고 있으면 이 시장이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최근 국내 거래소가 해킹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내 자산을 어디에 어떻게 보관을 해야 할까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지난해 FTX 사태까지 겪은 상황이다 보니 이런 우려를 갖는 것은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탈중앙화 거래소가 됐든 개인 콜드 월렛이 됐든 나름의 리스크 분산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콜드 월렛을 통한 셀프 커스터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화면에 카드를 클릭하시면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을 특별 할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단기 대응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굳이 구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중장기 대응을 하시면서 물량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 이체 등과 관련된 문의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